좀 가져보자. 우리 회의할 때만 만나니까 재미도 없고 뭐 하는지 잘 모르는데 1박 2일 숙박을 하는 이런 자리를 가면 그런 멤버십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뭐 시간상 3박 4일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좀 많이 만나고 매일 밤 밥에 보다이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 가지고 특히 이야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뭐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열심히 다들 바쁘다 보니까 상상력이 자꾸 부족하고 하다 보면 안 된다, 뭐 문제가 있다, 자꾸 자포자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 꿈이 크면 그걸 쫓아가다 보면 반응은 못 실현 못해도 좀 더 확장될 거라고 보거든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말만드기 활동을 어떻게 좀 더 확장해 갈 수 있을까, 상상력을 가져볼까 그런 차원에서 연수를 제가 기획했고 저는 욕심껏 기획을 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하면 더 빡빡하게 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자부담 한 만큼만 놀고 나머지 공적 예산제, 특히 행정 세금을 받아서 가는 돈이면 분명히 그만큼은 해야 된다. 그게 좀 도덕적인 거고 돌아와서도 남는 게 있다 싶습니다. 말 온 김에 지금 홍성군도 이장연수라든지 농협 이런 대의원 또 주민자치위원, 요즘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안 가는 것 같은데 이장연수로 해외를 자주 가시더라고요. 자주 가시는데 한정도 오시더라고요. 술을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시고 뭘 보고 왔는지 잘 모르시고 이게 하여튼 뭐 행정 예산을 지원받았다면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수 기회가 있으면 저를 시키면 빡시게 교육할 수 있다. 이런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야지에서 봤던 자치공민과는 분명히 우리한테 시작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마을 회관 구조를 앞으로 바꿔가야 될 것이고 우리 연 단위에 30명 정도 30개 정도의 행정리가 있는데 이 리를 계속 유지할 거냐, 행정리는 행정리대로 유지하더라도 행정리를 통합하는 무슨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지금 마을 회관에 모여서 주민총회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 주장은 마을 회관 단위로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되 그건 이제 마을에 여러 가지 노인복지 거점 공간을 가고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혼자 근무하고 제대로 활용도 안 됩니다. 그 보건진료소 옆에다가 좀 더 일본의 자치공민과 같은 규모가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드웨어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런 공간을 자치공민관처럼 꾸미면서 거기에 평생학습도 있고 보건, 의료복지, 아이들 교육 이런 활동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부분 다 폐교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이 그렇게 활성화된다면 농촌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홈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나라는 이야기하면 항상 로컬 푸드 플랜을 군 단위로만 검토합니다. 지금 저기 은하면에 학교센터를 지었잖아요. 지었는데도 있는지조차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게 이제 군 단위로만 고민하니까 나타나는 숙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읍면 단위의 로컬 푸드 플랜, 먹거리 이런 걸 고민하고 먹거리 순환 체계를 읍면 단위로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군 전체도 동시에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의 아야적인 홈문화센터, 도요촌 갔을 때도 홈문화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밥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공간을 가보면 되게 이제 상품 가짓수가 500가지가 넘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만. 우리 읍면 단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뜨개질이라든지 벼치 공예라든지 이런 배웠던 것을 판매망이 있으면 팔리기 시작하면 더 많이 개발한다고 합니다. 전체 상품 중에 3분의 1이 신선 농산물, 3분의 1은 가공품, 3분의 1은 화해, 그런 종류입니다. 3분의 1 가공품에다가 나머지 3분의 1이 수공예품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게 상품 가격이 굉장히 많아지고 판매가 되는데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상품 개발이 너무 더디다니 대기업 형태만 이루어진다니 조금만 우리가
말자치, 주민자치 이런 관점에서 상품 개발을 더 많이 해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이 뭐 취미, 교양, 오락, 건강 이런 거 하지 말고 상품 개발하는 그런 학습 동아리 활동도 훨씬 더 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야정도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숙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갔다 오고 난 뒤에 메일도 몇 번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들 표현은 연수 기획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아야정의 활동들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그게 4가지가 핵심이었잖아요. 조협수립, 산림을 보존하는 활동, 자치공민관, 그리고 유기농업, 마지막에 스포츠 연수도시. 지금 스포츠 연수도시에는 여러 가지 힘을 쏟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안정되게 유지되는 정도만 그칩니다. 그래서 만났던 분들도 저한테 일본말로 하는 이야기는 예전만 못하다. 그 이유는 단체장이 바뀌고 행정이 예전만큼 열심히 안 한다. 그런 비판들이. 그래서 부끄럽다, 쪽팔린다, 밖에서 견학을 오는 게 좀 두렵다, 보고 간 뒤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정말 궁금하다. 이런 식의 메일이 자꾸 옵니다. 저도 고민인 게 이제 아야정의 그런 경험들이 사실 우리가 타산지속으로 삼으면서 열심히 했던 지자체가 왜 좀 어려워졌는지, 어려워졌다 해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그 문제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 단위로도 고민하고 홍성군 전체로도 군정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어떻게 촉구할 것인지가 조금 더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아야정은 그때 갔을 때 인구가 6,500명 정도인데 공무원 수가 자료를 보면 공무원 수가 몇 명 있다고 나와 있죠. 아야정의 공무원 수가 인구 6,500명이에요. 공무원이 84명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아야정은 자치단체니까 의회가 있잖아요. 의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자치회로 대체하는 방식인데 주민자치에 권한도 별로 없는, 거의 없는 주민자치회일 뿐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이 1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84명이 앉아서 자치단체 발전을 고민한다는 건데 우리는 면사무소에 광천읍이라 해도 20명 안 되는 그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읍면 기능이 너무 축소되어 있는 상황, 읍면 자치가 없고 군 자치가 되겠다는 이 한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에 대해서 앞으로 큰 숙제로 삼고 가야 되고, 그걸 우리가 못 풀면 말 만들기 활동도 개별 사업으로 그냥 축소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해봅니다. 우리가 같은 도요초는 합병된 지자체였습니다. 거기도 도요초는 지금 현재 인구가 1,800명인데 1,800명 있으면서도 그 안에 지소가 공무원이 파견 우리로 치면 면사무소 같은 게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2개과 5개 팀. 5개 팀이니까 한 20명은 거기 앉아있는 거, 합격이 됐대도. 거기 앉아있는 가운데 도요 말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했잖아요. 일본에서 말하는 말만들기 협의회는 말만들기라는 개념은 종합적인 겁니다. 우리는 말만들기를 하면서 그냥 개별 행정님 위원장님들이 모인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에 아까 정상기 이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애로사항들을 상의하려면 누구하고 어떻게 상의해야 될 거냐면 마을의 애로사항, 읍면의 애로사항들은 다 군청을 찾아가야 됩니다. 군청의 담당관을 찾아가지 않고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워낙 우리가 다양하고 복잡한데 모든 것을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까이에 행정하고 어떻게 대단하게 협력할 거냐 했을 때 도요 말만들기 협의회에서 다양한 기관 단체가 다 모여서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들을 민간이 주도해서 토론하고 거기에 상국에 우리 발표했던 사람이 시청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파견 나와가지고 도요 말만들기 협의회 사무장 역할을 해주고 또 상근자 2사람이 별도로 있고 협의회 상근자 3사람이 고의를 봐주는 겁니다. 그 공무원이 한 20명 또 별도로 있는 셈이고 거기에 또 도요 말만들기 협의회 부설 조직 비슷하게 NPO 법인을 설립하고 방과후 학교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연간 사무위탁을 4억 5천만 원 정도를 사무위탁을 받고 운영하면서 19명의 상근자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요 방식, 관리 위탁과 사무 위탁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면 면 단위에도 그런 공적인 일자리가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보조금 방식만 개혁하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한테 시사점이 크고 그 방향성을 홍성군에서 어떻게 실현해 갈 거냐. 전국적으로 우리가 있습니다만 홍성군이 모범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요점은 관련된 게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말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냥 용역사, 서정희 박사님이 다 제대로 협의를 하겠지만 용역사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도시재생, 평생학습,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다 협력하면서 지역사회, 홍성군 발전을 위한 말만든 기본 계획을 군 차원에서, 읍면 차원에서, 행정기 차원 전체를 보면서 말만든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올해가 그런 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마지막이 아니고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창립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 행사인데 몇 주년 행사입니까? 앞에가 숫자 빠져 있어요. 9주년이라고 봐야 될지 10주년이라고 봐야 될지 애매한 게 법인은 2016년인데 법인 전에 이미단체는 또 2015년에 이맘때 만들어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미단체까지 포함하면 10년인데 법인으로 보면 내년 4월에 10년이 됩니다. 내년이 10주년 행사잖아요. 내년 4월 달에는 좀 뭔가 말만 비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올해 기록에 수립한 걸 선포식도 하고 내년에 법인 우리가 할 때는 좀 더 대토론회 같은 형식을 취하고 그리고 내년 6월 달이 지방선거입니다. 염창석 전 이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홍성군청에 좀 큰 변화를 모셔가는 행사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내년 10주년 행사, 내년 1년 딱 뒤에는 좀 더 큰 행사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이런 상상력을 좀 더 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공약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무슨 사업하자 이런 게 아니라 법과 제도, 정책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게 선거 때 많이 제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하여튼 연수는 경력대로 가기를 제안드립니다. 하는데 다만 법인의 예산이 있어야 절반이라도 부담을 해주는데 법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센터분들만 고생할 수 없잖아요. 뭔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서 자부담을 조금 더 줄이더라도 올해 갔을 때 자부담 70만 원 그리고 법인에서 기본적으로 1인당 70만 원 아마 이상 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 부담을 너무 크게 하지 않는다면 갯돈을 좀 지금이라도 모아가지고 내후년에 가면 되는 일본 연수는 한 140만 원 정도면 3박 4일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 행사 끼고 가면 한 200만 원 더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획하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다 싶고 어제 서울 지역리더대학원 발족식 입학식을 할 때 김진규 박사님 또 만났습니다. 그 자원봉사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또 갑시다 했는데 5월달에 내려온다니 작당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테 연수 갔다 가기 전에 원래 이런 사전 학습을 하고 가면 좋은데 그때 워낙 바쁜 시기라 가지고 날짜를 못 잡아서 사전 학습을 못했고 대신에 자료집을 만들었더니 또 가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런 연수를 갔다 오면 반드시 연수 보고회를 가지면 그나마 기회도 좀 더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계기를 활용해서 앞으로 연수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것을 홍성 지역행정 네트워크가 모범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홍성군의 다양한 해외 연수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연수 보고가 꼭 이루어지면 좋겠고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은 제가 또 정리하고 그 동영상 포함해가지고 제가 일본 쪽에 고맙다고 답변을 또 보내겠습니다. 우리도 너무 열심히 했고 고맙다고 다음에 그래야지 다음에 갈 때 반갑게 맞아주거든요. 자, 이상으로 소감 총평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